지구상에는 죽음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위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뮤다 삼각지대가 가진 높은 악명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배와 비행기의 연락이 종종 끊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라 사막과 천산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은 아직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무서운 순위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절대 최하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드레이크 해협이 목숨을 잃을 위험면에서 에베레스트와 비교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트 커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항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장단점. 혹독한 자연에 의해 인간이 지나가기 쉬운 길이 막히고 돌아갈 길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 안에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바다를 횡단하는 최단 항로를 계속해서 탐색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좁은 파나마 운하를 지나기 위해 몇백 척이나 되는 배가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대 대형선은 폭 33m, 깊이 12m의 역사적인 관문을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된 1920년 당시조차도 이와 같은 크기의 관문에서는 대형선의 측면이 가장자리에 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객선이나 유조선, 컨테이너선과 같은 현대 대형선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는 길이 294m, 폭 32.3m, 흘수 12m라는 이른바 파나맥스 크기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막혀버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의 운항이 정지된 사례로 최근에는 2023년에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운하가 얕아지면서 200척 이상의 배가 정체에 휘말려버린 것입니다. 드레이크 해협 발견의 역사. 파나마 운하가 정식으로 개통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배를 타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험한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태평양에 이르는 항로로서 처음 발견된 것은 마젤란 해협이라는 것입니다. 마젤란 해협이 발견된 것은 1520년으로 페르디난도 마젤란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젤란 해협을 지나는 경로는 드레이크 해협보다도 짧고 폭풍의 영향도 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젤란 해협은 굽이져 있어서 대형선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대의 배에는 드레이크 해협보다도 불편합니다. 또한 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로의 수심이 20m도 되지 않는 장소도 있고 겨울에는 해협 수면의 전면이 얼음으로 뒤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화물이나 승객 운송의 대부분이 드레이크 해협을 경유해 이루어졌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유명한 영국인 해적 드레이크의 이름을 딴 것이지만 이 해협을 처음 건넌 것은 네덜란드인 선원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세 연대기에는 1516년에 네덜란드인이 조잡한 목조선을 타고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의 최남단에 혼고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네덜란드인 선원들이고 고제 이름은 그들의 선장 윌렘 스하우텐의 고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로 혼곶은 폭풍의 곳, 악마의 곳, 그리고 식인종들의 연회 장소로서 항해 역사에 이름을 남겨왔습니다. 한편 이 항로에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속 해적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1578년에 영국 왕실의 영광과 금을 얻기 위해 세계 일주의 항해를 하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혼곶을 통과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해적선 선장으로 유명한 드레이크는 이후 그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해협을 자신의 프리깃 함선 펠리컨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배는 드레이크의 세 척의 배 중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배인데 이 배의 배수량은 불과 150톤이었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말하자면 현대의 어업용 중형 저인망 어선의 배수량은 950톤 정도입니다. 가장 폭이 넓고 깊지만 아주 위험한 해협. 드레이크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해협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혼곶에서 남극 대륙 해안까지의 사이로 폭이 980km입니다. 그 깊이에 필적하는 해협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드레이크 해협의 평균 수심은 3,400m로 최대 수심은 5,500m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경이적인 수심은 해협의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드레이크 해협이 생긴 것은 약 4,100만 년 전의 일이고 지구 암석권에서 남극 대륙과 남미 대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판이 단층을 따라 갈라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가설 중 하나에 의하면 현 시대 해협의 위치에 있는 단층은 직경 약 50km의 운석이 낙하하면서 생겨난 것이라 합니다. 그 암석이란 과학자들이 백악기 말 거대 공룡의 멸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이전에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여 정기 운항하는 배는 몹시 가혹한 시련을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이 항로의 위도가 절규하는 60도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에서는 초속 30에서 40m로 몰아치는 바람이 아주 평범한 틈새 바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해협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격렬한 태풍이 여름에는 적어도 주에 한 번, 가을과 봄에는 주에 두 번, 겨울에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파도가 높아져서 배의 흔들림이 진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레이크 해협에서는 숙련된 선원들조차도 뱃멀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5m 이상 높이의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2배의 중력이 걸리는 상태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겪으면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선의 시대에 드레이크 해협을 한 번이라도 통과한 적이 있는 선원에게는 은귀걸이를 걸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운 좋게도 이 해협의 모든 매력을 2번 이상 맛본 적 있는 선원에게는 금귀걸이를 걸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귀걸이의 한쪽에는 혼곶이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별자리인 남십자 자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귀걸이를 건 사람에게는 무료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게다가 테이블에 당당히 발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참고로 드레이크 해협은 그 발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800척 이상의 배와 약 2만 명의 선원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배가 침몰한다면 당연하게도 플라잉 더치맨과 같은 전설이 탄생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1822년에 화이트섬에서 출항한 스쿠너 제니는 1823년 얼음 사이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경선 호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목격한 전설에 의하면 스쿠너 제니가 돛대 위에서 얼어있던 선원과 키를 잡은 채 얼어있던 선장을 태우고 바람을 거슬러 나아갔다고 합니다. 드레이크 해협과 현대의 항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튼튼한 배가 만들어지면서 드레이크 해협에서 난파는 줄어갔습니다. 대규모 해양 사고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1819년의 일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스페인의 범선 산 텔모였으며 이 대형 전함은 당시 스페인령 페루 부항령으로 원군을 수송하던 중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 승무원을 포함해 644명이 타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구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는 것은 승객에게 있어서도 경험 풍부한 선원에게 있어서도 가혹한 시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길이 약 100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통 48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선원들이 농담으로 말하길 이 항로를 지나는 것은 거대한 세탁기의 드럼 속에서 거칠게 세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조차 바랄 수 없습니다. 선실에서 선실로 이동하는 것조차 큰 노력과 가벼운 몸놀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낙하하며 머리 위로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 식기는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이 흔들리는 탓에 잠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레이크 해협의 경이적이고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모든 물리적인 불편과 위험을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협의 밝은 푸른빛 바다와 순백의 빙산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드레이크 해협은 자연 환경 면에서 자주 에베레스트와 비교되는데 그 거친 아름다움 자체가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들이 이 장소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운동선수팀이 노젓는 보트를 타고 드레이크 해협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들은 혼곳에서 남극 대륙 해안까지 12일 동안 노를 저어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것은 칠레 수영선수 바바라 에르난데스의 장거리 수영입니다. 그녀는 2022년 드레이크 해협의 얼음같이 차가운 바다에서 1해리, 즉 1852m를 15분 3초 만에 얼어붙지 않고 헤엄쳐 나갔습니다. 한편으로 매스컴에서는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수많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거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는 모습, 격렬한 흔들림, 폭풍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마의 해협과 만나게 된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2013년 11월에는 높이 약 15m의 파도가 크루즈선 바이킹 크루즈쉽의 측면을 직격해 5명의 승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폭풍 후에 이 배는 크루즈를 중단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는 항로는 매우 붐빕니다. 이것은 파나마 운하에 크기 제한이 있어서 모든 배가 통과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파나마 운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컨테이너선, 유조선, 크루즈선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나머지 배는 위험하지만 더 넓고 깊은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는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